네, 현재 한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채널은 매림 역사문화TV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늘 영상 올렸는데 한번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진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반도에 신라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는 영상처럼 여기 이제 대륙 서쪽에 이제 스산청 부분이고, 여기 이제 베트남 위쪽인데요. 만약에 예전에 이제 삼국시대 기록하고 조선시대 이제 기록으로 이제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난 현황으로 보면은,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에, 대륙에서 이제 서쪽 이 부분에 이제 지진이 이제 빈도가 이제 많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기록으로 보면 신라, 고려, 조선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현재 이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는 지역은 여기 이 대륙 이 동쪽 부분에 차지하고, 이 현재 중국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삼국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중국 대륙의 서쪽에 지진이 많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신라, 고구려, 조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분이 이제 신라, 고구려, 조선이 있어야 하는 지역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이 한반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지진이 중국 대륙의 서쪽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신라, 고구려, 조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지진의 분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지진은 고대의 지진이 아니고 현대의 지진 아닙니까? 근데 현대의 지진을 갖고 신라, 고구려, 조선이 여기 대륙 서쪽에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기록을 참고해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기록을 살펴봐야죠. 그래가 제가 이제 아래쪽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뭐 제가 단 댓글에는 뭐 좋아라 이거 댓글에 뭐 그렇게 아무도 좋다고 이제 선택한 부분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제가 단 댓글에는 이분이 답변을 안 해주셨네요. 중국 정사 조선전을 보면 백제는 대륙 창동 쪽으로 나오고 고려는 그 북쪽이라 하고 신라는 백제에서 동북쪽으로 설명하네요. 현재 만주로 봅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만주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는 신라가 현재 만주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제가 있는 지역이 월주에 이른다고 하네요. 월주는 대륙 절강성을 말합니다. 대만이 외로 보입니다. 신라가 한반도였더라도 삼국 모두가 한반도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럼 사만도 가짜죠.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면 한반도 신라하고 대륙 당나라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중국사 완전 가짜네. 그래가 제가 이제 중국 정사 조선전 국사편찬위에서 번역한 내용을 원문하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 나오고 있냐면, 백제국도 본래는 부여의 별종이다. 일찍이 만의 옛땅으로서 동경에서 동으로 6200리 밖에 있으며, 요 동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한이라고 국사편찬위에서 그렇게 각주에 설명을 달아놨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경사라고 이거 적혀 있잖아요. 원문에는 이렇게 경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비교 보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다 보면 경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160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경사가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장안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장안이 어디입니까? 뭐 장안은 한해 고대 조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장안이라 나와 있으니까 이 장안을 이제 찾으면은 이 경사 위치를 어디인지 알 수가 있죠. 장안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니까 장안은 중국의 고대의 현재 산시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산시성이 어딜까요? 산시성이라 하니까 이제 지도를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타이위안시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이제 대륙을 봤을 때 현재 여기 산시성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백제국도 벌레는 부여의 이제 별종이다. 일찍이 만의 옛 땅으로 여기 동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산시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사에서 이제 동으로 6,200리 밖에 있으며 대의 북쪽, 소의 남쪽에 위치한다.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국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래에 이른다. 또 왕이 이제 사는 곳에는 동서로 이제 성이 2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월주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월주가 어디냐면은 제가 요 위쪽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죠. 절강성을 의미합니다. 자, 월주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마 한자로 이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월주 또는 월야는 현대 소홍을 중심으로 한 현재 중국 절강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거 한번 선택해가 들어가 볼까요? 이거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대 중국의 한 국가는 윈저우 절강성 샤오니 시를 중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보이죠. 절강성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절강성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강성 여기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제 붉은색 기억이 이제 절강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륙으로 보면 이 지도 보이시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해 있는데 이 부분이 절강성입니다. 자, 이 지도로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백제가 앞전에 본 그 위치가 어디죠? 앞전에 본 그 위치가 어디지요? 그 장안이라고 이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는데 161 각주 보면 여기 이제 장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이 지도로 보면은 이제 장안이 한 이쯤 요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이제 백제가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지명의 내용을 보면 이 절강이라고 나오잖아요. 절강까지의 백제의 땅이 미쳤다 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따지면 백제가 여기 대륙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강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거리가 나오는데 그 백제의 영역이 이제 절강선까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 이쪽 산동을 포함한 밑에 절강선 이쪽 부분이 이제 백제의 땅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고구려이다. 자, 여기가 이제 고구려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백제에서 이제 동북 쪽이 이제 신라의 땅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북이라 하면은 이 동쪽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만주쯤이라 알고 있는 이쪽 위에가 이게 북한산 꼭대기 여기가 이제 신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문서에 이제 복사해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 중국 정사 조선전에 나오는 국사편찬의 번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백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원문에 그냥 백제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번역 부여 지 별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본래는 백제가 부여의 이제 별종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제국이 있는 것이 이제 부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앞전에 제가 이쯤에 이제 백제가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가 있는 지역도 현재 이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부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부여가 다른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백제가 이렇게 이동해 있는 수도 있으나 여기 설명을 보면 본래 이제 백제가 부여의 별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이 마한 고지 재경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일찍이 마한의 이제 옛 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라는 게 이제 나오니까 여기 이제 앞전에 그 장안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안이 이제 대충 이제 위치를 보면 뭐 한 이쯤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거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6200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에 6200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번역 내용도 보면 6200리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대충 구글 어스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200리의 거리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6200리를 이제 킬로미터로 한사니까 243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434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글 어트로 한번 킬로미터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2434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측정기가 있는데 자, 눈금자를 이제 가지고 이제 킬로미터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대충 장안이 이제 이쯤이라고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 6434를 이렇게 꺼보면은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18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434를 이제 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 거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정도 거리면 여기에 바다에 그러면 신라가 있나요? 그럼 여기 바다에 백제가 있나요? 그 바다 위쪽이면은 그러면 이쪽 위에 여기가 이제 그뭐 고구려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가 신라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백제가 있나요? 그럼 여기가 삼국이 있는 그 땅이네요. 그러면 이 한반도 아니잖아요. 이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측정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북파인 이제 대륙 서쪽에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잡아가 이제 동쪽으로 이제 꺼면 된다는 거죠. 2434를 이렇게 가보면은 자, 그러면 한 이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한반도하고 좀 비슷한 거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34라는 거리가 이게 맞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상들은 현재 이쯤에 여기 이제 살고 있어야 된다. 여기가 장안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장안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가 장안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륙의 서쪽에 여기가 중화인민국의 이제 조상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다. 네, 그러면 제가 앞전에 이걸 이제 2로 나누면은 대충 거리를 환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누기 이제 2를 이제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1217이 나옵니다. 네, 그럼 장안이 대충 여기니까 여기서 1217을 이렇게 꺼보면은 뭐 한 이 정도 나오네요. 여기다 보면 이제 바다를 좀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17. 자, 그럼 요 한반도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뭐 이 정도 이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거리가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원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월주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월주가 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월주가 여기에 보면은 현재 중국 절강성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절강성을 제가 다시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자, 그럼 절강성이 여기 아닙니까? 그 원문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경사에서 6,200리 밖에 있으면 대해 이제 북쪽 요 대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대해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해는 여기 큰 바다 이제 요것을 이제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륙에서 이제 동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대해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소해의 남쪽에 이제 위치한다 그러니까 위쪽에 여기에 우리가 바레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해가 되겠습니다. 소해의 남쪽, 대해의 북쪽. 네, 여기에 이제 백제가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전에 이제 거리 이제 측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까지도 올 수가 없는 경우가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월주라는 내용이 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절강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북쪽, 서해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동북으로 이제 신라에 이제 이루고 여기 보면 동북에 이제 신라에 이루고 이런 내용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간다. 동북면에 이제 여기에 신라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동북면을 갔을 때 이제 신라가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만주 지역 여기가 이제 신라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이제 월주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다 이제 신라 땅이라 보면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저장성이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 방위로 이제 자세히 따져보면 약간 이제 엉뚱한데요. 서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면 이제 월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면 외국에 이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쪽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장상이 월주가 나오고 월주를 건너서 월주에 이제 남쪽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면 여기서 월주의 남쪽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면 외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자, 백제가 이제 저장선까지 이까지 이제 위치를 하면 이 산둥하고 이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백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대만이 이제 외가 되고, 여기 이제 만주 지역 여기가 이제 신라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은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이제 외국에 이제 이른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월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또 왕이 사는 곳이 동서로 이제 두 성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백제가 여기니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백제국은 본래 이제 부여의 별종인데 일찍이 만의 옛 땅이다. 경사에서 동쪽으로 6,200리 밖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장안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6,200 거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대해 북쪽, 즉 대해의 이제 북쪽이 백제가 위치하고 소해의 남쪽, 소해의 이제 남쪽에 이제 백제가 이제 위치한다는 그런 설명이 되고, 동북으로는 이제 신라에 이른다. 동쪽과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신라에 이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이제 월주에 이르며, 그러면 신라 땅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월주가 현재 저장성으로 나오니까, 신라에서 서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넌다. 그러면 한 이 바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다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저장성이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이러면 외국이 나온다. 그러니까, 백제가 있는 땅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 이제 외가 나오고, 북쪽으로는 이제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여기 이제 북쪽에 이제 이르면 바다를 건너면 고구려가 하는 게 이게 아마 여기 있는 이 바다가 아니고 여기에 작은 소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백제 위쪽에 이 상부에서 이제 이 소해의 이제 바다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고구려가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비정했는 게 고구려, 백제, 외, 신라 이제 이렇게 이제 형태가 이제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은 번역은 고구려라고 해놨는데요. 실제는 이제 고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고구려로 써놨는데요. 여기에 고구려가 아니고 실제는 이제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고려가 나중에 이렇게 고려로 이제 이름을 이제 변경하는데요. 여기 이제 고려가 이제 북경에 있는 것으로 요 내용으로도 대충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북경이 고려의 예전에 개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국 정사 조선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대충 이렇게 검토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가 여기에 있고 이제 백제가 여기에 있고 신라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반도로 다 보면 이렇게 신라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왜 나라가 대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 한반도인데 훈민정음에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고 우리나라도 상당부로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경복궁이 강남에 있나요? 아니죠. 강북이죠.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강남은 대륙 난징을 의미합니다. 한반도가 신라면 현재 서울은 동경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댓글 적었습니다. 요 영상은 밑에 제가 하나 이제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제작한 건데, 예전에도 한번 이 사이트에 제가 올려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뭐 보셨는지 몰라도, 뭐 하여간 뭐 댓글은 오지 않네요. 답변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분은 다른 데는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제 댓글은 이제 답변을 안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드래곤님이라는 게 요런 이제 댓글을 이제 하나 이제 또 다루셨네요. 북경의 언론사에 근무하는 북경의 언론사에 근무하는 김어림이 쓴 고구려가 왜 북경에 있을까라는 책을 보세요. 북경 그 자체가 고구려 유적이라고 유적을 답사해 쓴 책이 있습니다. 북경에 왜 그 많은 고구려 유적이 있을까요? 왜 있는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지요? 자, 이분도 이 매림 역사TV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책이 또 한번 읽어보라고 북경이 거기가 이제 고구려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그 설명한 내용이 이제 위치하고 이제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고구려 이제 땅이 이제 여기에 고려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 내용과 앞전에 이 댓글 다신 분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요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백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신라는 이제 동북쪽에 있다 하니까 신라는 그럼 뭐 여기라 이제 보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치로 이제 비정이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아니 그러면 이 위치로 이제 따지면은 이 한반도 사만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나라가 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뭐 이쪽에 여기에 이제 당이라고 대충 잡아가지고 있다고 치고 뭐 신라가 뭐 여기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고려가 그러면 이 북경 쪽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여기에 산동반도 이쪽에 이제 백제라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당나라하고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동쪽에 이 한반도에 있는 신라하고 이렇게 나당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백제를 쳤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당나라의 선박이 여기 이제 서해안을 거쳐가지고 신라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한반도에 있는 이 백제를 쳤다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중국 정사금 내용을 보면은 그게 말이 되나요? 백제가 여기 대륙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신라가 그러면 여기 대륙인들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어떻게 당나라의 선박들이 어떻게 여기 서해안을 거쳐가지고 여기 신라 땅으로 건너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신라도 여기에 한반도에 이렇게 있었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대륙에 있어야 그게 말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 이제 고려가 이제 여기 위쪽에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대충 이게 제당선까지가 이제 백제 땅이라 보면 여기가 이제 백제라고 보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제 신라가 돼야 이제 그 말이가 되죠. 이렇게 신라가 돼야 여기 이제 당나라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백제를 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라가 백제의 일부 땅을 가지고 당나라가 백제의 일부 땅을 이제 가지문 해서 나중에 당하고 신라가 다시 합쳐가 이 고구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멸망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신라가 여기 한반도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전혀 좀 이상한 내용이죠. 자, 이분도 보면은 그 지질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현재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지질학적 자료는 현대 지질학 자료 아닙니까? 고대 지질학 자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륙의 서쪽에서 지진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신라, 고려, 조선이 있어야 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죠. 이분은 이 한반도에 신라, 고려, 조선이 있다고 이제 설명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조선이 또 대륙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선이 한반도인데 훈민정음원에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고 우리나라다 상당부는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경북권이 강남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강북이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제가 한번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는 뭐 신라라면 현재 서울은 뭐 동경이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범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질학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설명한 지질학도 이제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현대 자료로 지진이 많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신라가 있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 조선이 있었던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 것은 최소 500년 이상 그전 이야기 아닙니까? 1000년 이상, 1500년 전에 이제 지질학 그런 통계를 자소해야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키 자료인데요. 1978년에서 2020년까지의 이제 지진에 대한 대한민국 기상청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상청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진이 한반도도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지진이 한반도에 많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진이 얼마나 그 규모가 강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1978년에서 2020년도까지니까, 이게 한 7년 정도 이제, 지난 그런 통계를 이제 모아놨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색깔이 보이는데요. 색깔에 여기 보면은 그 표시한 이제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 연두색은 아니고 하여튼 요 색깔이 요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는 보면 규모 2를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S3.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연두색 같은데, 요거는 규모 3, 4를 이제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4하고 5, 5하고 6,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한 이 규모의 강도 지진이 되겠습니다. 5에서 6 정도 되는데요. 5에서 6 정도 되는 지진은 이게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40년 정도 되는 자료를 이제 모아놨는 그런 지진 통계인데요. 여기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이제 예측되는 뭐 그 부분도 아니겠고, 여기 뭐 충청도 정도 되는 지역 같습니다. 충청도에 한 건 있고, 충청도 오른쪽에 여기 경상도하고 충청도 경계선 하나 있고, 대부분 다 경상도 쪽에서 이제 규모 5, 6 정도 이제 일어난 지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동해안에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 30년, 40년 통계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5, 6 정도가 여기 보면 서해 바다에 2개가 있고 북한에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40년 정도 되는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진이 많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구간이 어디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실록의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죠. 요거는 실록의 본 조선시대의 지진 공포에는 중종의 한밤중까지 회의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록 연대가 이제 나오는데요. 1518년 중종 13년 5월 15일 유씨 한양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자, 여기도 이제 지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나, 이제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울의 소리처럼 커서 말이 모두 놀라 피하고 담장과 성곽이
성위에 낮게 쌓인 담이 무너지고 떨어졌으며 도성 안 사람들이 어쩔 줄 몰랐다. 당황하여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밤새도록 노숙하였다. 노인들이 말하기를 지금껏 없던 일이라 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노인들이 말하는데 지금껏 이렇게 강도가 강한 지진이 1518년 이제는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팔도가 다 마찬가지였다. 이 지진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 팔도 자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지진의 이제 규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성남 우레 소리처럼 말이 모두 놀라 피우고 담장과 성이 담장과 이제 성에 쌓은 담이 무너졌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진의 한번 규모를 한번 봅시다. 이제 지진의 규모는 요거는 지진연구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센터에서 자료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도 지진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진도 1은 극히 예민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전혀 느낄 수 없다. 진도 2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고 매달린 물체가 섬세하게 흔들린다. 그 다음 진도 3은 실내에서 뚜렷이 느끼며 특히 고층일수록 더 큰 진동이 느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이 느껴진다. 자, 여기 지진 3까지 나오잖아요. 앞전에 그 한반도 지진을 보면 여기에 이제 연도수에 그렇지는 3, 4 지진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 4 지진이 일어나봐야 사람이 약간 느낄 정도 그런 형태의 지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도 이것은 실록의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지진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도 4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낮에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실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여기다 보면 실외에서 느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좀 느낄 수 있는데 실외에서 느낄 수 없고, 밤에는 일부 사람들이 잠을 깨고 그릇, 창문, 문 등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며 벽이 갈라진 소리가 난다. 정지한 차가 움직이고 대형 트럭에 이제 벽을 받는 진동과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사람이 거의 이제 느낄 수 없는데 일부 이제 건물이 약간 균열 가는 거는 이제 생길 수 있다. 뭐 창문 등이 이제 약간 이제 균열 가는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벽이 약간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 이런 내용이 때문에 아니 경미한 이제 그런 이제 진동이 이제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진도 이제 5를 한번 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깬다. 그러니까 창문이 깨지고 석고 벽면에 금이 간다. 여기 이제 석고 벽면에 이제 금이 간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네. 실내 물건이 떨어지고 나무 전봇대가 심하게 흔들린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담에 담벼락이 이제 무너질 정도는 지진이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진도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많은 사람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간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면 일부 굴뚝에 이제 파손이네. 이게 이제 굴뚝이 이제 파손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도 6, 그냥 준대 7을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진 설계 건축물의 피해는 없으나 일반 건축물에는 약간의 피해를 받는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진도 7 정도에 이제 약간의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굴뚝이 무너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도 8을 한번 봅시다. 내진 설계 건축물은 약간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에는 부분적 붕괴가 발생. 이때 이제 붕괴가 이제 발생한다. 창문에서 창틀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굴뚝이 무너진다. 이런 내용을 볼수가 되니까. 앞번에 이제 한반도 이제 지진 형태를 보면 여기 이제 진도 5, 6 정도를 돼야 앞전에 실록에 이제 내용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당황하여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제 노숙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담장과
성곽이가 이제 무너진다. 여기는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진도 7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도가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엄청난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7, 8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이제 자료도 여기 있는데요. 보면 여기서 2000년도 1월부터 2017년까지의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진도 이제 5 정도 이상 되는 게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하는데 여기도 동해 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쪽에는 이 경미한 진도 3에서 4도 안 되는 진도 4도 안 되는 이제 3에서 4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을 이제 많이 표시하고 나머지 2야 진도 2 정도를 이제 표시해 주죠. 자, 여기서 앞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붉은색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실록에 많은 내용을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단 한 건으로 이제 봤을 때도 그 정도의 이제 규모가 이제 발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앞전에 이제 30년, 그 40년의 이제 통계 자료를 봤을 때도 거의 이제 동해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978년에서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이제 자료인데도, 자, 여기다 보면 서울 부근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충청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전에 그 자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진대가 여기에 충청도하고 동해 쪽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여기 이제 북한, 여기 이제 평안도 쪽에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서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보는데, 그럼 한 번도 뭐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중국 지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중국의 지진 목록이라고 위키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세기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발생한 지진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975년 이제 라오닝성의 이제 지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닝성이 그럼 어딜까요? 자, 그러면 라오닝성을 한번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라오닝성이라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 현재 중국 대륙의 여기 한반도 왼쪽 편, 우리가 요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자료를 한번 또 볼게요. 여기는 1970년 허베이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허베이성도 한번 보죠.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지. 네, 여기 바로 나오네요. 허베이성도 보면 앞전에 본 그 바로 왼쪽 부분에 현재 우리가 베이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현대식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이제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칭하이 지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칭하이는 그럼 어딜까요? 칭하이는 여기 이제 나오네요. 여기를 이제 보니까 청해시라고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두 건의 지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발생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000년대하고 2010년도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고대 이제 자료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스탄성이 나오네요. 자, 이것도 보면은 원난성 지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칭하이성 지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 스탄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보통 이제 스탄성 그러면 어디죠? 자, 스탄성이라고 이러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자, 스탄성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스탄성을 보니까 이제 앞전에 하고 비교해보면 이쪽 편에서 시작했다가 여기에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탄성 이쪽으로 옮겨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위키 자료를 보면 현재 이쪽 부분에 현재 이제 지진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대 자료는. 자, 매림 역사 문화 TV에서 설명하는 것이 지진의 빈도를 본다면 신라 고려 조선이 있어야 하는 것, 이 부분이다. 바로 이게 이분이 실수를 한 게 이게 현대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제가 몇 건의 중국 그 지진을 추적하니까 현재 같은 위치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한반도인데 한반도 요동 쪽에서 북경 쪽에서 여기 스촨성에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가 이쪽 부분에서 지진이 현대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윈난성도 나오고 뭐 칭하이 나오고 요거는 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뭐 스촨성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앞전에 매림 역사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대 지진이 아니라 고대 지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 고대 지진 요 나옵니다. 자, 기원전 18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원전입니다. 기원 후가 아니고 여기 태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역사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이 태산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여기 이제 태산 지진 혹은 태산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지진이다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 중국 대륙입니다. 현재 중화인민이 산둥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산둥이잖아요. 그럼 이 산둥이 어디입니까? 자, 산둥성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산둥성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니까 여기 이제 산둥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산둥이라고 나오니까 요 부분 아닙니까? 자, 제가 앞전에 그 백제가 있었던 위치하고 요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백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위치가 잘 안 보이네. 자, 여기가 이제 백제의 위치라고 예상되는 지점이 여기 산동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 산시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산시성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산시성은 어디일까요? 산시성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자, 산시성도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앞전에 본 산둥의 이제 왼쪽 편이 되겠네요. 이거 나오네요. 산둥의 왼쪽 편 이거 보이시죠? 자, 이게 잘 나오는 지도가 없네. 자, 그럼 요거로 그냥 보도록 하죠. 자, 앞전에 요 산동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산시성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꾸 서쪽으로 자꾸 이동하네요. 요것도. 자, 여기 이제 산시성 신조어라고 되는데 이게 512년에 이제 발생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린성이라고 나옵니다. 11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린성은 어디일까요? 자, 지린성은 현재 여기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반도 이제 꼭대기가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신라가 있었다고 하는 위치, 그 지역이 아닐까 예측되는 지진이 일어난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여기 요동반도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이쪽 베이징 산시성 이쪽 부분하고 또 여기 산동 이쪽에 또 일어나고, 현재 이쪽 부분에서 다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는 북직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90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직내가 어디죠? 이거 베이징 북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시성 13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시성 또 나오잖아요. 산둥지방.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홍둥형 부근에 이제 발생한 지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요거 북직내 앞전에 본 거는 여기는 현재 중국의 직내 부근에서 발생한 거다. 직내는 이제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대 이제 지진 자료를 보면 윈난성, 산치성, 그거 여기 백두산 여기 나오잖아요. 1597년 백두산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간동성 여기 나오고, 푸첸성 또 간동성, 산둥성 1668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스촨성, 이제 여기 이제 스촨성 나와요. 1786년도쯤에 이제 스촨성이 한껏 나옵니다. 자, 윈낭성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충칭, 이것도 보면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쪽 부분에서 지진이 다 발생을 했는 것을 중국 사서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현대로 오면 이쪽 중국의 서쪽 땅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림 역사문화TV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지진대를 이용해가지고 중국 대륙 서쪽에서 신라, 고려, 조선이 있어야 된다. 현대의 자료를 갖고 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제가 지진 자료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한 건을 뭐 검색을 했지만,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조선과 고려, 신라가 이 한반도에 여기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기 대륙에 있었을까요? 아마 이분이 설명한 것이 이쪽 지점에 있었을까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그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분같이 그렇게는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댓글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선이 이제 한반도인데 그 뭐 훈민정음 은혜 중국의 황제가 계신 곳이 우리나라다 상당부는 강남이라고 하는데, 현재 경북경이 강남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경북궁이죠. 경북궁은 현재 강북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이 부분에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이제 답변을 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천문 기록이나 이렇게 지진 때 뭐 일시 기록도 이 해석을 다 잘못하면 다 엉뚱하게 다 비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문도 한자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설명과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나온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중국 정사 조선전의 이제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대충 이제 확인을 해 보면 고려는 북경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이 내용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는 이쪽에 현재 만주 지역이라는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여기 한반도가 아닌 여기 대륙에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내용인데, 근데 신라하고 이제 당나라가 이제 나당 연합을 해가 이제 백제를 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이게 대륙에 이렇게 있었다면 당나라가 이게 한반도를 건너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서울에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당이 여기 대륙의 서쪽에 있고 이제 백제가 이제 이쪽 부분에 있다 그러면 신라가 여기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다. 신라는 이 백제 밑에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만이 이제 외가 돼야 된다. 그래야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백제를 친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 후 나중에 백제 일부 땅을 신라가 먹고 당이 먹고 다시 당나라와 신라가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려를 친다. 즉 고구려를 친다. 그리고 멸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나중에 신라를 또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당을 이렇게 또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 전체가 나중에 신라라 이제 그렇게 남는 경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륙의 지명이 진화 아닙니까? 차이나 CHINA 진화 바로 이렇게 이제 신라가 탄생되는 통일 신라가 대륙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이 한반도도 포함한 이 통일 신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지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이제 이 동북 방향에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정사 조선에 있는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다. 자, 그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이 그럼 다 대륙에 있었다고 보면은 당연히 삼한도 대륙에 있어야 되겠죠. 자, 삼한도 대륙에 있어야 그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고구려하고 신라 백제가 이제 삼한을 이제 이 물려받았다. 우리는 그래 배우는 거 아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대륙에 다 있었다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